안녕하세요.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입니다. 8연승입니다. 벌써 8연승이요. 코스피 경기장에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연승 행진을 거둡니다. 이번 주는 CPR을 앞두고서 약간의 눈치를 보는 힘이 빠진 어려운 경기들도 물론 있기는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점수 차이가 있을 뿐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도 확실하게 좀 리드해가는 모습 코스피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이 지금은 좀 왔다 갔다 다시 좀 분위기를 뺏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점을 취하면 좋을지 그리고 선수들 8강부터 8명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요. 과연 오늘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는 어떤 선수가 될지 앞으로의 경기 운용, 그 선수의 능력치까지 이 시간을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 신기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두 분과 이야기 나눌 8명의 선수 라인업 보겠습니다. 오늘 8강 대진표입니다. 대진표 구성 1라운드 보겠습니다. 지주사 대전입니다. SK 대 LG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SK 근래 들어서는 사실은 조금 예전의 명성만큼은 못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늘 지주사 SK 나서고요. 그리고 LG그룹 내에서 2차전지, 전장, 새로운 사업 부문이 좀 관심받고 있는 가운데 LG그룹이 그 대항마로 나섭니다. 다음 2라운드입니다. 여기에서는 운수대전이네요. 해운이냐, 항공이냐, 페노션 대 대한항공으로 구성해봤습니다. 대한항공은 얼마 전에도 이 라인업에 이 8강 함께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대한항공을 비롯한 항공 섹터도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해운도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해운주들, 특히나 중국 쪽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경기에서 해운 섹터도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소재 대전입니다. 철강 대 정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대 BNG 스틸 대 S-오일 3라운드에서 맞붙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가 있는 카카오페이 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AI 반도체, IP 플랫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경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반영돼서 과연 오늘 경기에서 다음 라운드 그리고 또 우승까지 거머쥘 수 있을지 오늘 경기 함께하는 선수들 가운데서는 가장 덩치는 좀 작은데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4라운드 카카오페이 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로 구성해봤습니다. 1라운드 투표는 바로 유튜브에서 진행을 해볼 테고요.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의 정리 그리고 선수들 간에도 우선순위를 한번 쭉 매겨보세요. 그 시간 동안에 저희는 경기 분위기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중요한 CPI 발표가 됐고요. 딱 예상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이 좀 궁금했었죠. 오늘 만약에 예상한 대로 나왔더라도 밀려 내려간다면 선반영이라고 이야기를 할 테고 그렇지 못할 경우 또 강하게 환호를 할 텐데 오늘 경기에 답은 어떻다고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사실 오늘 이제 CPI 결과에 대해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올라가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약간 이제 애매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환호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CPI 결과가 좋게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그냥 반응 정도만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코스피가 상당히 좀 좋은 상승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일전에 항상 저항 부담감을 느끼던 게 2,500포인트였는데 일단 그 매물 근처까지 슬슬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아마 이 CPI 결과 발표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FOMC를 대비하는 이런 이제 눈치 보기 장세 진입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실적주에 대한 이러한 이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떠오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 4분기는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되죠. 뭐 상여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동안에 뭐 리콜 비용이 있었다면 리콜 비용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된다라든지 4분기에 보통 이제 일회성 비용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시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경기 침체로 인해서 전체적인 또 전반적인 이 산업들의 어떤 이 우려감들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또 시장에서 바로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기대되는 종목군들은 뭐 오늘 장만 보더라도 항공 쪽 이제 계속적으로 이 여행길이 열린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공 쪽 반응 잘 나와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방산 쪽도 기대가 되는 부분. 결과적으로는 이 리오프닝이나 혹은 최근에 이제 정책 지원바 이슈를 받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뿐만 아니라 4분기에 바닥 심리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있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지 혹은 이제 이 전기 전자 업종들
전체적으로 바닥에 대한 심리가 확보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좀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저는 FOMC에 대해서 이제 좀 준비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FOMC를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선별적인 매매가 필요해질 겁니다. 선별적인 매매를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실적주를 골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종목군들을 골라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약 2주 정도가 될 거기 때문에 슬슬 이제 이 시장의 선반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보수적인 약간은 선별적인 매매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CPI 결과에 시장이 그렇게까지 환호하는 건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실체가 있는 실적주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신규 전문가님은 이제 시장의 포커스 어디로 갈까요? 예,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요. 일단 어제 그 S&P 500이 4,000을 넘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CPI 그 물가 둔화가 어제가 그게 굉장한 호재잖아요. 네. 근데 그만한 호재가 지금 FOMC 전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넘어가려면 어제 넘었어야 돼요. 아, 그러니까 4,000을 못 넘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은 FOMC 전까지는 4,000 넘을 의지가 없다라는 뜻인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제 조금 하루 이틀 횡보는 가능하지만 조정도 가능하겠죠. 실망매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뭐 아주 좋기보다는 뭐 그렇다고 지수가 또 엄청 꺾이지도 않을 것 같고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종목 장세 정도 전개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4분기는 뭐 이제 실적 시즌 진입했는데 뭐 전통적으로 좀 4분기는 불확실성이 좀 높고요.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은 이번 4분기 때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뭐가 또 문제냐면은 올해 전체적인 실적 전망치가 낮아져 버리잖아요. 네. 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제일 큰 부분이라서 실적주는 지금 들어가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IT라든가 또 뭐 지금 이번에 삼성전자가 쭉 끌어올리면서 반도체들 많이 올라왔지만 네. 사실상 실적 전망이 안 좋거든요. 네. 이제 그런 쪽이라든가 뭐 경기주라든가 이런 쪽들은 보면은 실적 전망치가 하향될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미국도 지금 이제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네. 미국 쪽에서 실적 EPS 전망치가 하향돼 버리면은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격이 더 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적주보다는 아무래도 실적과 관계없는 모멘텀들 쪽으로 조금 더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중국 모멘텀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이쪽이 뭐 계속 움직일 것 같고 또 엔터주들도 같은 경우는 이번 1분기 실적에서 공연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또 요번에 보니까 뭐 컴백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게임주들은 실적보다는 신작 모멘텀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쪽도 종목별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바이오는 바이오가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나고 이제 소강 상태잖아요. 예.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 아마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좀 치고 빠지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모멘텀주들 위주로 해서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 동안에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차피 기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실적주를 보기보다는 이 개별 모멘텀 플레이 해보자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반도체 쪽 얘기해 주셨는데 간밤에 TSMC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이 부분에서 반도체가 이제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뭐 이제 그런 기대를 하더라도 TSMC가 좋았다라고 해서 네. 삼성전자라든가 또 메모리 쪽으로 같이 좋을 것인가. 그쵸, 그 근데 보통 부분은 이제 좀- 경기가 좀 안 좋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예전에는 TSMC가 못 받던 주문을 네. 이제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계속 삼성전자에 넣기 싫고 TSMC 주문하고 싶었던 회사들이 그동안엔 TSMC가 안 해준다고 그래 삼성전자에 하다가 안 좋으니까 라인 남으니까 TSMC 쪽으로 계속 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현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업황 반등이 지금 뭐 가까웠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의견에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의견이 맞겠다 하는 쪽으로 또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1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주사 대전입니다. 좀처럼 볼 수 없는 지주사 대전 용호 상박이 되겠습니다. 국내 이 재벌 기업 탑10 안에 드는 SK 대 LG의 대결이 되는데요. 색깔이 또 확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경기에서 성적은 비슷합니다. 1에서 2% 정도 제한적으로 오르는데 신규수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LG 그리고요. 김영우 저도 전문가. LG입니다. LG. 신규수 전문가님 LG 고르신 이유는요? LG 그러면은 LG 노텍, 그다음에 LG 화학 이거 떠오르죠? 네. LG 디스플레이도 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 버리죠. 왜냐하면 그 애플 쪽에서 디스플레이 자체 하는 거랑 지금 별로 상관없다라는 그 리포트가 나와 있죠. 네. 근데 SK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이거 깝깝하죠. 네, 깝깝하고. 네. SK온 요즘에 자금 딸린다고 그러고. 적자고. 예. 네. 그러니까 당연히 LG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있고 또 든든한 캐시카우 SK 텔레콤도 있잖아요. SK텔레콤도 주가 계속 빠지고 있고. 주가는 그렇죠. SK 하이닉스도 하이닉스도? 지금 전망 안 좋고. 예. 그래서 근데 LG 그러면은 LG는 일단은 LG 이노텍만 하더라도 LG 이노텍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저평가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네. SK 이노베이션 어떻습니까? 이러면은 글쎄요. 글쎄요. 유가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LG 쪽이 조금 더 라인업이 좀 탄탄한 것 같고 네. 아무래도 SK 쪽은 에너지 쪽에 좀 기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계속 좀 불확실성이 유가가 지금 어떻게 될지 이렇게 모르고 유가가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번에 유가 반등 나오는 게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권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건 단기적인 거지 이게 뭐 중기적인 추세를 꺾을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SK 쪽에는 전반적인 그룹사 실적 자체가 LG 쪽보다는 좀 못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은 왜요? 저도 비슷한 시각인데 그나마 LG가 비빌 언덕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은 SK가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회사들이 다 흐름이 약간 애매한 상태고 네. 더군다나 가장 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SK ENS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SFP 상한제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적 우려감이 있는 상태라 결국에는 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SK가 실적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PBR이 0.5배 수준이라 상당히 저평가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평가긴 저평가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무언가가 없다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저도 이제 LG가 그나마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 LG 이노텍이나 혹은 이제 뭐 LG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LG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던 만큼 그 이제 다음날 주가가 오히려 올랐잖아요. 그렇죠. 바닥에 대한 심리는 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해서 수주권들이 이미 이제 작년보다 한 32%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올해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 앞으로 이제 2차 전지나 혹은 전장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이 LG 쪽이 조금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SK는 에너지 쪽이 기댄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그나마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게 중국의 리오프닝 산업 가동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도 아직까지는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비빌 언덕이라고 생각이 되는 이제 LG 전장 부분이나 혹은 이제 이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할 만하죠. 어찌됐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차악을 고른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지주사가 이제 투자를 하기엔 약간 적절치는 않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SK와 LG를 봤을 때 자회사 상황이 그래도 LG가 조금 더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LG 쪽으로 한 표를 주고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는 SK 쪽에서 자사주 소각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뭔가의 액션을 시장에서는 좀 기대하는데 이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LG가 낫나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3월 2일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천억 정도인데 이게 과연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도 이제 뭐 SK ENS는 S&P 상한제가 종료가 되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기대가 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소한 하반기 정도는 되어야지 업황이 좀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이다 기대가 되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이 올해에는 전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뭐 LG 같은 경우에는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어떤 일원화들 계속해서 좀 잘 일어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전반기도 계속해서 좀 기대감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뭐 LG 쪽이 훨씬 더 메리트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LG의 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럼 시청자의 선택 보겠습니다. 투표 결과는요. 네, 역시 LG입니다. 작년에 SK그룹주들 시총만 80조 넘게 증발했다고 하죠. SK그룹의 본에는 이 불신이 다소 시장에 형성돼 있다라는 점이 스튜디오에서도 또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느껴집니다. 다음 라운드는 LG가 올라가고요. SK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SK는 21만 원 잡아보겠습니다. 네, SK 현재 19만 2천 원인데요. 21만 원, 업사이드 10% 정도 본 가격이 설정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2라운드의 대결, 대진표 보이시죠? 운수대전입니다. 해운대, 항공, 페노션 대 대한항공입니다. 그럼 김혜원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저는 대한항공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그리고요. 저는 페노션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페노션,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대한항공이 더 낫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얼마 전에 이 화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이제 화물 운임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이 실적이 잘 이제 견조하게 유지가 되었던 건데, 최근에 이 경기 침체로 인한 물동량 하락으로 인해서 이제 대한항공도 약간은 실적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상승이 나오는 부분은 이제 이 항공주들에 대해서 여행객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관련주들이 반응이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이러한 기대감은 결국에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관광객 이제 단기 비자 발급했다고 해가지고 발급 중지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걸었는데, 결국에는 저는 풀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단기적인 이 우려감만 작용을 하는 상태지, 결국에는 이제 다시 한번 이 하늘길은 열린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항공주들은 다시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일전에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던 게 LCC 쪽이 결국에는 하늘길이 열리면 더욱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은 되지만, 대한항공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여러 가지 중국 노선들을 많이 또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페노션이 지금 현재 실적이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운임지수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뭐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놨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수요가 더더욱 뛰어오를 수 있는 이제 LNG 관련해서 이제 운반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배들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인 투자를 잘 해놨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해운 업황이 올해 과연 얼마나 좀 양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미 이 해운 물동량 지수가 이제 재작년에 상당히 엄청나게 뛰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업들이 투자를 좀 많이 해놓은 상태라, 저는 올해 계속해서 이제 해운 쪽에는 이러한 치킨 게임이 약간 벌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우려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업황은 불안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상승이 나온 부분이 중국이 또 리오프닝 하게 되면은 이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네. 이제 기대감이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중국의 리오프닝보다는 춘절이 가깝잖아요. 네. 네, 춘절이 가깝고 이 코로나 대확산이 조금 더 이제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 춘절이 이제 열리게 되면은 민족 대이동이 또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면서, 대도시에는 정점이 나타났지만 지방에는 다시 한번 또 대확산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사실 대한항공 쪽도 아직까지 저는 리오프닝 쪽이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조금 더 항공 쪽에는 그래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항공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네. 지금 종목도 종목인데, 해운대 항공으로 보더라도 항공이 좀 더 낫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신기수 전문가님은요? 저도 해운에 대해서 그렇게 썩 기대를 많이 오래 안 해요. 네, 전반적으로는 기대를 안 하는데, 단지 지금 중국이 하나 변수가 됐는데, 네. 과연 이 중국 변수가 그러면은 해운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아니면 항공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칠까? 첫 번째, 항공 쪽은 좀 많이 올라왔어요. 대한항공이 많이 안 올라왔다 할지라도, 네. 지금 이제 저가항공사들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이 지금 막혀 있지만 분명히 또 뚫리겠죠. 네. 그 이제 비자 또 발급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둘 다 어디에 기대해야 되냐면은, 중국의 리오프닝과 중국의 재가동이 실적에 주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가 더 불확실할수록 주가는 더 많이 간다 봐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가까워왔거든요. 네. 그죠? 리오프닝이 더 가깝고 리오프닝은 확실하게 될 것 같죠. 근데 중국이 재가동됨으로써 운임지수가 얼마나 올라갈까는 모르겠죠. 이거는 더 불확실하죠. 네. 그래서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게 네. 어떤 이유? 약간 기대감이 더 많이 기대감인가? 살아있고, 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네. 주가에는 수급상으로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운임 쪽으로, 운임은 누가 생각해도 올해 별로 그렇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폭이 좀 남아 있는 이런 현상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페노션을 좀 골라봤고, 특히 이제 운임지수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운임지수가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놨다가 운임지수가 살짝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한 차례 지금 사실 그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전고점 돌파가 되느냐 마느냐인데, 네. 올라와 있다가 운임지수 이렇게 살짝 고개 들어주면은 그거 틈타 가지고 전고점 한번 넘어주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릴레이팅 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골라봤습니다.
그래요. 지금 신기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기대가 일정 부분 반영된 섹터, 그리고 될 섹터. 그래서 페노션이 실질적으로 크게 기대는 하지는 않지만은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유튜브 투표 결과로 4강행 진출 티켓 결정이 되겠습니다. 페노션 대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압도적입니다. 73% 지지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올라가는데요. 페노션을 비롯한 해운 섹터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아직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가격 전략을 그럼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지금 7%, 8%에 육박하는 큰 폭의 오름세거든요. 5,840원 페노션 현재 가격입니다. 어떻게 접근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신교수 전문가님? 저요? 네. 가격 전략을 일단 뭐 전고점 돌파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한 6,700원 정도 600원.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가격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6,700원 정도 보자. 직전 고점 약간은 넘어설 만한 가격대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는 소재 대전입니다. 철강 대 정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대 BNG 스틸 대 S-오일입니다. 김혜우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실까요? 저는 S-오일 고르겠습니다. S-오일 그리고요. 저는 현대 BNG 스틸. 네, 두 분의 의견은 약간씩 미묘하게 엇갈리는데 골라주시는 이유도 뭔가 두 분의 특징이 확 나타나 있어서 듣는 재미가 또 있죠. 김혜우 전문가님 골라주신 이유는요? 일단 S-오일이 작년에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았잖아요.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에 상당히 좋지 않은 실적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바닥을 좀 찍지 않았을까. 유가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추가적으로 유가에 대해서 반등이 기대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중국의 리오프닝일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점차적으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 중국 리오프닝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미 반응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구리값. 지금 구리값이 이제 6월 이후로 톤당 9,000달러를 처음 넘었거든요. 네. 작년에. 그래서 이미 이제 이 중국 산업 활동이 재개가 되면서 약간의 이 원자재 값들 그리고 이제 원유 값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을 하면서 가격이 약간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점차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 사실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철강 사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여전히 좀 부진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3분기에 좀 기록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좋아질 만한 기대감이 좀 나타나줘야 되는데 S-오일은 저는 좋아질 만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나 지금 현재 이 철강 사업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감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유가 반등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지만 이제 이 정유사들이 지금 경유에 대한 정제 마진이 상당히 또 이득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들, 경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 BNG 스틸보다는 S-오일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주가에 기대감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바닥을 찍고 이제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S-오일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다 중국 쪽 모멘텀을 보는데 일단은 조금 더 기대에 봄직한 S-오일이다. 그리고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이 둘 다 중국 쪽 모멘텀을 그쵸. 본다면 어느 쪽이 더 피어하게 중국 쪽을 보고 있느냐. 현대 철강 쪽인 것 같아요. 아. 네, 유가 쪽에는 중국뿐만 아니라 변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예, 그쵸. 많이 있죠. 러시아 쪽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그 기름 풀렸고 네. 또 중동 쪽에서 네, 오펙도 중동 쪽에 어떻게 오펙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가는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80불 넘어가는 게 지금 일단 관건이고 거길 넘어가더라도 제 생각에는 90불 넘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숫자가 좀 보이는 쪽이 이쪽이고 근데 철강 쪽에 중국 쪽은 기대는 부분은 중국 수요가 얼마나 늘어날까 이거 가늠은 못해요. 네. 하지만 늘어날 것 같다는 기대감이 있죠. 그 기대감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쪽도 철강 쪽이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서 페노션을 골라주시는 이유와 거의 좀 흡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문가님은 지금 중국발 모멘텀 기대하시는 분들은 여행이라든지 항공, 뭐 화장품 이렇게 이미 반영이 되고 어느 정도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옴직한 이런 섹터보다는 완전히 아닌 쪽, 하지만 중국의 영향을 받는 게 확실한 쪽, 이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이 더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 단지 저는 화장품이나 여행 이런 쪽도 네. 모멘텀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길게 가려면은 아직까지 예상이 좀 안 되는 그 영역이 조금 더 주가 흐름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골라주신 이유가 역시나 좀 다르게 나오죠. 신규수 전문가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영향을 누가 더 많이 받느냐 이쪽으로 해서 현대 BNG 스틸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앞으로 좀 더 확실하게 좀 나아질 만한 부분이 기대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김영일 전문가는 SOE를 골라주셨어요. 여러분들의 선택 보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택은 현대 BNG 스틸 65%의 지지를 받습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SOE를 좀 보수적으로 보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SOE 지금은 3.8% 정도 오르면서 85,000원 부근입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SOL은 다음 매물 구간 95,000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000원이요. 그러면 업사이드는 한 10% 초반대로 보고 계시네요. 지금 85,000원 정도니까 95,000원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8강의 이 4라운드 네 번째로는 카카오페이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앞서서 게시판에 보니까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들고 계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보겠습니다. 먼저 골라주세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요. 네, 저도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님, 이 선수 뭐 하는 선수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이 회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IP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열티 받는 회사예요. 자기들이 설계해가지고 그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뭐 다 이렇게 쓰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영국의 설계회사 ARM, 뭐 동양의 ARM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정도까지 이제 기술이 좀 있어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잘하는 부분이 신경망 그러니까 AI 관련 쪽이죠. 예, 그쪽도 하지만 다른 쪽도 시스템 쪽 다 하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기술력이 좀 있다라고 평가를 좀 받고 있고,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올라가는 이유가 네.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 챗GPT 그 챗봇 그거 챗봇이요? 네, 그거가 AI 챗봇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거 안 써보셨죠? 안 써봤어요. 네, 막 시도 쓰고. 네, 그래서 이 채팅하는 챗봇이 시도 쓰고요. 네. 별거 다 해요. 저랑 제가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대화를 잘하거든요.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희 음성인식 초반에 뭐 아리야 뭐 해줘 이러면은 모르겠는데요. 뭐 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얘는 내가 뭘 물어보면은 자기가 인터넷을 다 찾아가지고 네. 그리고 찾아가지고 정보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거를 해가지고 네.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요즘에 그것 때문에 AI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막 그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 그 AI 반도체 부분에 대한 종목 찾기에 나선 게 아무래도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거든요. 챗 GPT 네, 여러분도 챗 한번 GPT 하고 찾아보세요. 있어요. 저도 아직 그걸 써보지는 않았는데 이게 어디에서 좀 제공하는 서비스인가요? 저 그거 잘 몰라요. 어허허. 모르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거기 투자할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고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검색 엔진 빙이잖아요. 네. 빙에 그게 들어가게 되면은 구글 검색 엔진 죽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그런 있어요.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제가 써보니까 네. 굉장히 신기한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채팅 로봇이에요. 써보셨어요? 저는 아직 안 써봤습니다. 챗 GPT. 네.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분들도 컴퓨터로 보고 계시면은 좀 써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과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AI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죠. 아. 그 AI라는 게 네. 예전에 그 알파고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세돌 네, 그때 구단과 그 바둑계에서 대국을. 이세돌을 이기면서 AI가 확 부각이 됐듯이 맞아요. 네. 지금 이 챗GPT도 채팅이나 검색 엔진 쪽에서 새로운 어떤 지평을 열었다라는 측면에서 AI 쪽이 지금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그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어쨌든 AI 반도체고 하기 있기 때문에 네. 올라가는 것 아닌가 싶은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내용적으로 보니까 회사 그 기술이 상당히 좀 뛰어나고요. 네. 뭐 급등은 하고 있는데 왜 그럼 카카오페이가 아니냐 그러면은 카카오페이는 좀 답답해요. 주가 흐름이요? 주가 흐름도 답답하고 회사도 답답해요. 회사 내용이 네.
물론 이제 로카 모빌리티 인수 가능성이 있고 이거 인수하면은 뭐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네. 리포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회사 쪽에서는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은 인수할지 어떨지 결정 안 됐다라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가 인수가 돼야만 뭐 주가가 한 번 더 쳐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거의 주가는 지금 전고점 부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또 많이 올라온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그리고 뭔가 지난번 노이즈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약간 임직원들의 네. 도덕적 개입 관련된 부분. 이제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또 경기도 안 좋고 한데 네. 그래서 뭔가 좀 저는 이미지가 일단 별로 그거는 많은 안 좋은 분들이 것 같아요.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카카오가 신뢰를 많이 잃었죠. 그래서 오픈 테크놀로지가 급등은 하고 있지만 네. 한번 눌려준다면은 뭐 단타로 좀 들어갈 만하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도 같은 관점인데 카카오페이가 로카 모빌리티 인수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로카 모빌리티가 교통카드 점유율 2위인데 1위가 티몬이잖아요. 근데 카카오뱅크가 티몬이와 협업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밥그릇 놓고 싸움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네요. 보통 그런데 카카오는 혼자서만 움직이지 않고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저는 충분히 조금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성장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이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나 카카오가 같이 올라왔고 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도 어느 정도 이 시장 반등에 대한 수혜를 충분히 좀 받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카오페이가 경기 침체와는 정반대되는 그러한 이 단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경기 침체면은 돈을 안 쓸 건데 과연 카카오페이가 얼마나 매력적으로 이제 다가올 수가 있을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이용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용 요금도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의 이 상황과는 전혀 정반대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신뢰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지금 현재 이 로카 모빌리티 인수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고는 하지만 결국에는 밥그릇 놓고 이 싸움이다라고 하면은 굳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리트를 크게 느끼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성장 동력이다라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이 수주권들이 앞으로 이제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네.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삼성전자 공식 IP 파트너고요. 그다음에 또 올해에는 TSMC도 이제 등록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TSMC나 삼성이나 이제 이 앞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갈 거잖아요. 뭐 이제 뭐 TSMC는 워낙에 파운드리 쪽만 이제 진행을 하니까 삼성이 올해 이 메모리 부분에 대해서는 슬슬 뭐 감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오히려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최근에 시장에 이 삼성 합병에 대한 M&A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졌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로봇주가 올라오면서 그때도 당시에 이제 이 삼성 스펙주들이 상당히 조금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삼성은 새롭게 M&A 할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금 이 서칭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삼성이 이제 ARM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동양의 ARM이다, 제2의 ARM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그 가시권에 어느 정도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워낙에 기술력이 좋으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목도만 봤을 때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급도 긍정적이어서 저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일 전문가님은 근래 들어서 이 시간에 정책 모멘텀 있는 종목을 늘 좀 선택을 해주셨어요. 단기적으로 이쪽이 좀 우위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부 쪽에서 AI 관련해서도 뭐 투자를 하겠다, 뭐 활용 기업 30% 목표로 하겠다 이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최근에 또 시장에서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섹터만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밀어주겠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 산업군들마다 다 골고루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AI 쪽에 대한 이런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이런 이 기술,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네. 다음 주부터 말씀드렸듯이 이제 FOMC를 앞두고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CPI가 이번에 잘 나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까지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FOMC 전주에는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도 슬슬 이제 고점에 거의 도달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정책에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이 고르게 나왔기
있기 때문에 슬슬 쉬어가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정책 지원에 대한 효과를 받으면서 어떻게 또 이 기업들이 이 정책 지원에 대한 이러한 이 효과를 좀 살리느냐 네. 이러한 부분들이 집중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쪽에 대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서 이 종목들을 계속해서 좀 지켜보기보다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레이더망이 걸려들었잖아요. 반도체 네. 세액 공제, 뭐 그다음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따라서 뭐 건설, 뭐 그다음에 뭐 AI 추가적으로 이제 뭐 원전 뭐 이런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또 다보스 포럼이 조금 있으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보스 포럼에서는 저는 이제 뭐 방산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 쪽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만 계속 쭉 보기보다는 순환매에 대비를 해서 이 종목이 상승이 나왔으면 다음엔 어디가 나올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입을 모아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응원을 해주시니까 제가 카카오페이 좀 항변을 하나만 좀 해볼게요. 2월 10일입니다. MSCI 정기 변경도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라인업에서도 메리츠 금융지주를 좀 다뤄봤었는데요. 카카오페이가 편입되는 게 거의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이 재료 노출되기 전까지는 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기대하는 건 어려울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기대해도 네. 얼마나 갈까? 그래봤자 그런 약간 생각이 이런 좀 듭니다. 예. 메리츠 금융주주와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 워낙에 기업이 이제 확실하게 좀 튼튼하고 네. 그다음에 또 뭐 합병에 대한 건도 있어서 메리츠 금융주주는 확실히 좀 올라갈 만한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카카오페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MSCI 지수 편입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보내는 시장의 불신이 사실은 좀 여전합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습을 나타내줘야지 이 1위 사업자라고 해서 너무 좀 아니란 게 아니었을까. 투자자와 또 소비자들이 입을 모아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임직원들이 조금은 좀 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이런 대화 속에서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라운드는 두 분이 나란히 골라주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4강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시청자의 선택 보겠습니다. 카카오를 어떻게 보실까요? 그쵸? 네. 분위기가 카카오 얘기 나오면은 많이 선호하지를 않으시는 분위기예요. 요즘에는 카카오페이 26%의 지지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님이 이 선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많이 올라온 구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유자분들만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네. 현재 구간 돌파 나와주게 되면 75,000원까지는 추가적으로 업사이드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7만 원에 3차 시도 나가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 뚫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꺾일까요? 사실 꺾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 75,000원까지 돌파해주지 못하면 지금 현재 구간이 차익 실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참고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4강 라운드 대진표 확인해 보시죠. 4강의 1라운드는 LG 대 대한항공, 그리고 2라운드는 현대 BNG 스틸 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1라운드부터 보겠습니다. LG와 대한항공의 대결입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어떤 쪽 고르시겠어요? LG 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G 그리고 그쵸 신규 전문가님은 원래부터 LG하고 페노션 이렇게 골라주셨으니까 LG 그리고 저도 LG입니다. LG요. 김영일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왜냐면 대한항공하고 LG를 모두 다 골라주셨기 때문에 LG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대한항공도 그렇게 저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네. 이제 뭐 화물 운임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합병이 결국 중요한 이슈인데,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거든요. 네. 미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가장 관건인 유럽.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대한항공 좀 넘어야 될 산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있어서.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 지금 이미 또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공주들 전체적으로 저도 반영이 많이 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신규 접근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우려감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LG는 저는 이제 LG 지주사 자체보다는 이제 LG 자회사들, LG 이노텍이라든지 LG 화학 네. 뭐 이러한 이제 이 전장 쪽에 저는 응원을 하고 싶어서 저는 결국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올라와 줘야지 결국에 또 시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나 2차 전지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반도체와 2차 전지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지 시장이 좀 버텨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또 이 2차 전지 그리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 투자를 좀 늘려나가고 있고 전장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상승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뭐 기업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성과를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 기대할 만한 부분은 더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항공주는 말씀드렸듯이 이 대형 항공사보다는 LCC 쪽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LG는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자회사들의 어떤 기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LG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예, 저도 뭐 비슷하고요. 네. 대한항공은 일단 그 일종의 경기주 같은 거예요. 성장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의 주가가 올라간다. 또 뭐 화물이나 여객 쪽이 이제 복구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복구예요. 회복이고. 근데 LG 쪽에는 보면은 그게 아니라 성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더 높은 신고가를 계속 써나갈 수 있는 쪽이 네. LG 그룹 쪽이고 대한항공은 복구돼도 예전에 영화를 다시 또 회복한다 정도로 봐야 되겠죠. 네, 그렇게 본다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적에 아무래도 성장주 쪽에 매력이 좀 있는 거고 특히 LG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전지 쪽에는 계속해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고 LG에너지솔루션 얼마나 지금 그 합작하면서 네. 투자를 많이 합니까? 또 LG화학은 그 뒤에서 그것도 밀어주고 있고 LG화학은 또 바이오까지 또 넘보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장 쪽에는 지금 이제 뭐 언제 터지느냐가 문제지 전장 쪽 터질 거는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애플카나 뭐 이런 예, 그래서 이제 부분들도 그쪽도 그렇고. 이제 뭐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봤을 적에 아무래도 앞으로의 미래가 열려 있는 쪽은 물론 뭐 대한항공이 뭐 엄청 뭐 암울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네. 예, 더 커질 수 있는 쪽이 LG 같아요. 예. 신규수 전문가님 말씀이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성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LG와 대한항공의 그 차별화가 확실하게 좀 와닿는 두 분의 설명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결승전에는 LG가 올라가고요. 여러분들의 선택도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입니다. LG 지지율이 높습니다. 72% 지지받고요. 대한항공 28%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은 3% 정도 오르면서 24,000원 부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그런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업사이드를 크게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네. 26,000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000원이면 일단 직전 고점을 넘어서지는 못하는 그 근처까지 일단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가격 전략 세워봤습니다. 4강의 2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둘 다 이름이 길죠. 현대, BNG, 스틸,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과연 슈퍼루키가 돌풍을 일으킬 것인가 궁금하네요. 2라운드 선택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그리고요. 현대 비엔지 스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 현대 BNG 스틸이 왜 더 나을까요? 왜냐하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둘 다 이제 뭐 저는 현대 비엔지 스틸을 저보고 매매를 하라 그러면은 네. 일단 살 종목은 아니에요. 아. 살 종목은 아니고 이제 다른 거 하겠지만 왜요? 예? 그건 왜요? 좀 이제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멘텀에 좀 기대는 측면이 있고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저보고 매매하라 그러면은 차라리 저런 종목은 단타하기에는 괜찮아요. 예, 근데 이제 단지 단타 이상 하기에는 또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가령 두 종목 중에 둘 다 한 종목은 사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단타할 종목보다는 그래도 이쪽으로 안정적인 꼭 사야 된다 그러면은 네. 이쪽을 사놓고 좀 기다리는 게 오히려 좀 속이 좀 편하지 않을까. 또 이제 위에 룸도 네.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은 조금 더 가능성 있게 기대 수익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래서 현대 비엔지 스틸을 네. 골랐습니다. 예. 두 종목이 완전히 좀 색깔이 다르다 보니까 대응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데 굳이 고르라면 이라는 뉘앙스로 현대 BNG 스틸이 그나마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김영일 전문가님은요? 저는 단타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 오늘 시장 봤을 때 저는 시장이 약하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네. 종목들 순환이 거의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제대로 나왔던 종목이 거의 없거든요. 이 말 뜻은 무엇이냐? 이번 주에 순환 나올 종목이 거의 다 나왔고 네. 이제 다음 주부터 순환을 다시 한번 시키려면 새로운 섹터에 돈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네.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오늘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한 번 정도 더 단타로 접근할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현대 비엔지 스틸은 그나마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 중국 산업활동 재개인데 네. 과연 얼마나 이전만큼의 이 다시 한번 철강 산업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저는 아직까지 남아 있거든요. 네. 분명하게 여전히 철강 산업은 이 전방 산업이 계속해서 좀 부진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해외 기업들이 중국에 대한 불신이 좀 너무 많아져서 이제 탈중국이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전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우려감들이 있어서 물론 반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아쉽고 저는 차라리 철강 쪽 매매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제 세아제강 얘기했잖아요. 그쵸. 세아제강이 차라리 좀 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좀 전에 세아제강도 얘기해 주셨는데 세아제강은 강관을 만들고 L&D 쪽을 봐서 앞으로 전방이 좋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철강주들도 강관 만드는지 강판 만드는지 그쵸. 후판 만드는지에 따라서 전방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가격 협상 능력도 달라지잖아요. 이 현대 BNG 스틸은 주로 뭐를 하나요? 주로 이제 이 스테인리스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작년에 니켈 값이 워낙에 좀 많이 떨어졌었잖아요. 보통 네. 이제 니켈 값이 이제 또 요동치면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한데 니켈 값도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뭐 판가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산업 자체가 부진한 부분들 지금 다 이 3분기 실적이 이제 영업 손실로 좀 전환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해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라리 철강 쪽보다면 이제 그나마 조금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관관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좀 골라주셨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지 얼마가 안 됐어요. 지금 4개월 약간 넘었는데 이럴 때는 좀 어떤 식의 대응법이 좋다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네.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매매 대응을 했거든요. 근데 아. 완전히 저는 데이 트레이딩으로만 봤습니다. 네. 아. 그래서 완전히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 단기적인 관점이 나는 잘 안 맞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이 종목은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 되겠죠. 완전히 뭐 데이 트레이딩 혹은 뭐 이제 한 하루 이틀 정도만 보는 종목으로만 대응해 네.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을 좀 많이 뺀 종목, 그렇지 않은 종목, 그리고 또 두 분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죠. 한 장 남은 결승의 티켓 어떤 선수에게 갈까요? 네, 투표 결과입니다. 현대 BNG 스틸 대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이 두 선수의 대결은요. 네, 현대 BNG 스틸의 승리로 끝을 맺습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39%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탄력은 16%로 오늘장 알아본 8명의 선수 가운데 가장 탄력은 괜찮은데 그러면 가격 전략도 단기로 주실까요? 김영일 전문가님? 네, 일단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뚫어주느냐 아니면 차익 실현이 나오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고 다음 주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현재 구간을 돌파를 해줬을 때 접근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면서 13,000원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하는 일이 굉장히 유망한 거였잖아요. AI 관련돼서. 그런데 뭐 펀더멘탈 측면이나 이렇게 봤을 때 가격이 얼마인가요? 왜냐면 이 선수 공모가가 15,000원이던데요. 상장한 이후에 15,000원 넘은 날이 딱 하루 있더라고요.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적자 흐름인 종목이고 이제 흑자 그래요?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네. 여전히 또 적자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봐야 돼서 네.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참고해 주세요. 다음 그럼 결승전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섹터의 선수들을 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압축이 된 핵심 선수 LG 대 현대 BNG 스틸입니다. 쟁쟁하죠. 덩치도 좀 비슷하게 이렇게 LG, 현대 BNG 스틸 구성이 됐는데요. 아시죠? 우승자는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는 겁니다. 유튜브 투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골라주세요.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 네, LG. 네, LG. 네, 그리고요. 저도 LG. LG를 골라주셨어요. 그러면은 신기수 전문가님 왜요? LG가 어떤 점이 더 낫나요? LG하고 현대 BNG 스틸을 두 개를 상대가 안 된다. 비교하고 약간 이런 뉘앙스가 벌써부터 느껴지는데. 일단 이제 그 철강도 네. 보면은 경기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로 가도 상방이 제일 좋아도 막히게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LG 쪽엔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성장 산업들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이렇게 될 수 있는 회사인 반면에 철강 쪽은 아무리 잘 돼도 이렇게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일단 LG 그리고 뭐 돈도 많고 뭐 할 거 되게 많고 뭐 사업도 많이 벌려 있고 똑똑한 사람들 여기 다 가 있고 현대 BNG 스틸 스택 만드는 회사고 네. 그걸로 주전자 만들고 그릇 만들고 뭐 좀 건설 쪽에 조금 들어가고 뭐 그냥 모양새로 봐도 저는 그냥 LG 같아요. 신기수 전문가님이 눈으로 말해 뭐해 뭘 자꾸 물어 약간 이런 신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LG 당연히 LG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김영희 전문가님이요. 현대 BNG 스틸은 돈도 지금 많이 없습니다. 차입금도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그래요? 재무 구조가 약간 이제 한참 좋았던 네. 데 비해 안 좋아졌고 경기 침체 상황에
이제 본업도 약간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LG는 그런데 올해 이 기대되는 가장 또 2차 전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산업, 이 성장군으로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역시나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할 수 있어야 결국엔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데 가장 필요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LG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둘을 고르는 데 있어서 단기로만 보겠습니다 라고 전제를 딱 바꾸면 두 분의 선택이 바뀔까요? 신기수 전문가님. 단기로 잠깐만 차트 좀 보고 네, 말씀드릴게요. 김영일 전문가님. 저는 현대 BNG 스틸은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들어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도 힘들다. 그리고 지금 차트 보면은 현대 BNG 스틸도 뭐 다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일봉, 주봉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가 차트가 그래도 월봉이 우상향이네요. 그리고 일봉은 박스권이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 전문가님. 네, 단기로 보면은 둘 다 기다렸다가 네. LG 들어갈 것 같아요. 기승전 LG인데요. 지금 저희 게시판에 단기로면 좀 바뀌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닙니다. 단기, 뭐 중기, 장기 할 것 없이 두 분이 나란히 LG를 외쳐주셨는데 그러면 약간은 좀 뭔가 대결이 싱겁게 흘러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골라주시죠. 오늘의 우승 보겠습니다. 유튜브 투표 결과로 전해지는 오늘의 우승. 네, 이변은 없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바로 LG입니다. 70%의 지지를 받았고요. 현대 BNG 스틸 너무 여기서 좀 터부시된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찬밥 신세였던 것 같은데 현대 BNG 스틸 그래도 좀 챙겨주세요. 신기수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현대 BNG 스틸이요. 네. 13,000원까지는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다. 13,000원. 네. 지금이 11,050원입니다. 현대 BNG 스틸 이거 굉장히 잘 드린 거예요. 네, 전고점 이거 돌파한다고 보고 드린 시장에서 겁니다. 식강정하듯이. 굳이 잘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좀. 네. 그래서 13,000원 정도 현대 BNG 스틸 이렇게 가격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혜율 전문가님. 현대 BNG 스틸이요. 네. 이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네. 또 오늘의 우승 선수 LG도 알려주세요. 현대 BNG 스틸은 저는 흔하게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네. 12,0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봐도 12,000원 정도다. 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LG 두 분의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김혜율 전문가님. LG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6,000원까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000원. 그리고요. 저는 95,000원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LG가 지금 81,600원인데 두 분의 가격 전략이 조금 이유를 살짝 들어볼까? 저는 그냥 단기 고점 뚫어주느냐 안 뚫어주느냐 1차 목표가 설정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권 상단 네네. 주셨고, 저는 그거 한번 뚫는다고 보고 그 다음 상단. 예, 알겠습니다. LG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가격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오늘의 우승 선수 LG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는데 이 전반적인 경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이었고요. 오늘 김영일 전문가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FOMC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 시기에 또 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순환매를 또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장 마치기 전입니다. 오후 3시에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 펼치니까요. 이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땡땡땡 오늘 장 마치는 거 같이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영일 전문가의 전체적인 시장관을 볼 수 있는 시간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늘 오후 3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수고해 주신 두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시장도 좋고 이제는 조금 믿고 보는 우리 경기 가운데서 오늘은 약간은 좀 가볍게 시장 얘기 말랑말랑하게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변함없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